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의 파트너 츠프로코디 금융기업 분석의 김현빈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취업과 진로 교육이 주로 기업과 직무에 맞추어서 강조가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하고 직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요. 여러분들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분야,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기업마다 규모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산업에 따라서 직무도 굉장히 다르고 산업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금융이라든가 은행권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도 또한 마찬가지고, 특히 은행권들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동향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외환 관련 거래들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시거나 취업을 하고 싶은 대상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산업 분야에 대해서, 특히 금융, 은행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연합회, 협회, 이러한 협회들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고요. 자원의 보고입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이라든가 금융위원회 사이트, 특히 이제 이런 전국은행연합회, 지금 은행연합회라고도 하는데요. 사이트라든가 또 증권 쪽에 있어서 금융투자협회 등의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관련 자격증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금융교육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지금 현재 그 은행업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취업 때 이제 면접이라든가 이런 거에 준비하실 때 기초하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연합회, 영어로는 코리아 페더레이션 오브 뱅스라고 해서요. 한글로는 약자로 그냥 은행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만들어진 목적은요, 은행 업무 전반에 있어서 상호 협의 조정이라든가 은행권 공동에서 풀어나가야 될 현안들을 함께 공동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고요. 총회에서 선출되는 이 은행연합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연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셔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홈페이지는 kfb.or.kr 살펴보시면 되고요. 현재 회장님은 김태영 회장님이고요. 이제 제가 나중에 연역에서 이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성일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1928년 11월 1일이고 지금 명동에 가시면은 그 은행회관에서 전국은행연합회가 거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 정책 결정 기구인 의사결정기구죠. 금융통화위원회에 구성되는 7인 구성 인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7인을 구성할 때 한국은행 총재와 그다음에 부총재, 그다음에 나머지 5인이요. 기획재정부와 상공회의소, 금융위원회, 그리고 바로 이 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한 1인에 한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만큼 금융위원회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은행연합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연합회 아까 설립 목적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은행 전체의 협회 모임인데, 자, 여기에는 이제 사원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원은행으로 정사원과 준사원은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사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반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지방은행, 최근에는 카카오라든가 K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국내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은행과 굉장히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까지 포함해서 지금 정사원은행은 22개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준사원은행은 국내 사무소를 둔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국내 시중은행만 많이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외국계 은행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준사원은행이 36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미국계, 중국계, 유럽계 해서 그 많은 은행들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잘 모르죠. 모르는 이유는 여러분들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리테일 서비스, 개인금융 업무를 하지 않는 일반 기업 간의 거래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기는 어려운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의 경우에는 그런 기업 상대로 있어서 영업을 굉장히 세일즈 파워를 갖고 있고요. 게다가 굉장히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인원이 많지 않게 지점 규모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각 직무당 굉장히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여러분들 36개사에 한 70명 정도의 규모라고 쳐도 사실 아주 적은 숫자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은행연합회 연역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처음 시작은 1928년 11월 1일에 사단법인 경성은행 집합소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설립 형태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비영리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1948년 우리나라가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사단법인 서울은행집회소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지금 현재 은행연합회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갖춘 거는 1984년에 각 지방과 서울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합하면서 현재 전국은행연합회로 개편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은행연합회에서 하는 공동 기능이 도대체 주요 기능이 뭐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하지만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시면은 협회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은 그 산업 자체 내의 기업들이 공동 대응의 그런 목적이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상품과 소비자 보호라든가 자체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건데요.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은행 경영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정책을 건의하는 거고요. 사실 이 협회들이 정책이라든가 관련 법안들, 자기네들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발의하기 위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사원은행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서 공동 연구를 하기도 하고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 업무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 글로벌 사회이니만큼 여러 가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서 은행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은행 산업 내에서 이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또 은행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 및 그다음에 좋은 인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금융 교육을 실시하기도 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생들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교육들이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교육에 참여하시면은 뭐 거기 가상 교육 같은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스펙 맨날 말씀하시는데요. 은행권 같은 데 지원하실 때는 굉장히 유리한 스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정보와 자원의 보고인 홈페이지를 조금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은행연합회에 들어가시면요. 처음에 맨 위 상단에 뭐 소비자 포털, 회원사 정보, 공시 자료실 같은 것들이 있고요. 금융상품 정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요. 이제 은행 같은 데 지원하실 때 보면은 은행 기업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은행의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들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각 개별의 상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만 상품이라는 게 생기기도 했다가 없어지기도 했다가 또 이러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는 상품들이 계속해서 이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계속해서 등록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것이 전체적으로 카테고리에서 예금 상품이냐, 대출 상품이냐, 아니면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은행 전체적인 카테고리 내에서 어디냐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이 은행연합회 사이트이기도 하고요. 또 더더욱이 좋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 금리 갖고 굉장히 많이 어디 금리가 높고 어느 은행의 금리가 더 낮고 하는 금융상품마다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한 비교도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로 만약에 은행에 지원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원한 은행이 한두 개이지만 여기 전체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좀 연구를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취업 역량도 높이고 합격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은행연합회의 회원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연합회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정사원 회원과 그다음에 정사원은행과 준사원은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사원은행은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시는 일반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에서 인터넷은행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보시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들 보통 시티은행이라든가 SC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국계 은행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인식적으로는 외국계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외국에서 돈을 투자해서 우리나라에 법인을 맡는 외투법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서 국내 은행인 정사원 은행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사원 은행인 외국계 은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나라에 지점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 또는 이제 사무소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 은행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그러면은 외국계 은행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은행들이지만 좀 들어본 은행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낯선 은행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은행들이 다 우리나라에 지점으로 들어와 있고요.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계 은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또는 나가서 아는 만큼 보이게 되기 때문에 나가보면 외국계 은행들의 그런 마크도 눈에 쉽게 들어오실 텐데요. 외국 은행들의 영업 전략 같은 거를 조금 이해해 보시는 것도 은행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뷰나 면접을 볼 때 대부분 어떤 사례 연구에서 국내 은행 내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 사례 같은 걸 찾아보면은 뭐 그것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준비를 했구나라고 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정말 글로벌 인재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행 상품 소개 중요한 부분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은행연합회 이제 들어가 보시면 금융상품 정보에서 은행 상품 그 소개가 나와 있는데 전체 은행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상품, 대출 상품, 금융투자 상품, 방카슈랑스, 은행 신상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은행 신상품 전에 방카슈랑스까지는 지금 현재 은행들이 팔고 있는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들이 나눠지는데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어떤 이제 이름들을 특별하게 붙여서 각각 은행마다 이렇게 이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상품 구조, 대출, 그다음에 금융 투자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은행들이 예대 마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저금리 현상이기 때문에 기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이제 순이자 마진이 어려움에 따라서 이런 금융 투자 상품이라든가 방카슈랑스 수수료 그 부분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 신상품이란 부분을 들어가시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각 은행마다의 신상품 출시가 될 때마다 여기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 각각 사이트마다 들어가시면서 비교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텐데 아주 효율적으로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이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은행은 돈을 안전하게 맡겨주는 곳이고 돈을 잘 불려주는 곳이다라는 이제 고정된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위기와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지긴 했지만 최근에도 그런 파생 상품에 관련된 그런 손실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이제 은행들 그 고객들 서로 고소하는 사태들이 이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곤 합니다. 자,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금융 투자 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의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라고 나와 있고요. 일반 예금 상품, 보험 상품과는 달리 투자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그 금리 연계형 파생 상품에 있어서도요. 그런 고발 고소 사태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자꾸 그거 자체가 은행에서 받은 어떤 불법적인 상품이어서 고발된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여기서 그 고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지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객들에게 이게 원금 손실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어느 정도 납득하게 설명을 했느냐 그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 약관에 보시면요, 계약서에 보시면 분명히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체크를 다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객들이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고소까지 하게 되는 것은 이 정도까지 큰 손실을 볼 줄은 몰랐다. 그래서 어떤지 그런 충격이라든가, 사실은 규모가 너무너무 컸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은행권도 사실은 그러한 무리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고, 고객들도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 은행에 있어서의 예금 상품과는 좀 분리를 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권에 지원을 하시는 입장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달리 판매에 그러니까 이제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강조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소비자 포털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분들 가장 관심 있는 대출 금리에 대한 비교, 예금 상품에 대한 비교, 신탁 상품에 대한 수익률 비교까지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핫한 ISA에 대해서 ISA 는 증권사까지 취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 내용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요 내용이 들어가 보시면요, 약간 좀 의아한 부분, 좀 여태까지는 들어보지 않은 생소한 단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요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픽스라는 거하고 코리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은행권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은행의 경우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오는 수익이 어떤 것이죠? 예대 마진이죠. 그래서 대출을 했을 때 좋은 금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그러니까 얼마큼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가 큰 능력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경영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핵심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이제 코픽스라고 하는데요.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요, 코픽스라는 게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했을 때 이제 기초로 산출되는 그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출 방법은 이제 간단히 나오긴 했는데, 가끔 면접에 이 코픽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대해서 특히 기업 금융이라든가 경영 기획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코픽스를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코픽스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하는 은행은 현재 시중은행하고 이제 특수은행 몇 곳이 이것을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리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자금시장, 자본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자금시장,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이제 그렇게 분리를 하는데요. 자본시장이라는 거는 장기 금융시장이고, 단기 금융시장을 자금시장, 머니마켓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머니마켓인 자금시장의 경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짧게 예금을 하면 머니마켓이고, 길게 은행에 저금을 하면은 자본시장, 이게 아니라 자금시장과 자본시장을 굳이 분류하는 것은 그 사용 용도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내에 거래도 많은데, 여러분들 콜금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행 간에도 자금이 갑자기 부족하거나 그럴 때 서로 자금을 빌리고 하는데, 은행 간에 서로 빌리는 거는 서로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싼 금리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콜금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코리안 리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코리보를 풀어서 얘기하면은 코리아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기준 금리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항상 리보 금리가 많은 금리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은행연합회 내용 들어가서 살펴보시면서요. 금리에 있어서 기준금리, 리보금리, 여러 가지 금리에 대한 종류, 뭐 실세금리, 명목금리 같은 것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찾아보시고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인재를 선호하는가 해서 그 인재상을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제 명시를 했는데요. 뭐 보통 이제 다른 기관에서 말하듯이 열정, 소통, 전문성, 팀워크를 얘기하는데 사실 은행연합회 같은 경우는 신입으로서 지원하는데 그렇게 매력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다른 기관에 계셨던 분이나 뭐 은행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경력을 쌓으셔서 이쪽으로 해서 가시는 그 기회가 많이 있고요. 아마 신문 살펴보시면 얼마나 은행연합회로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지 이제 좋은 기관에 계셨던 공공 그 이제 금융기업에 계셨던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관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금융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뉴스, 기사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제가 안 그래도 은행연합회에 들어가 보시면 각종 그 상품들, 은행마다의 상품의 금리를 다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도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맞는 금융상품 바로찾기 아이콘을 눌러본다. 그래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맨 앞에 정기예금이라든가 아니면 적금,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5개의 상품 비교 공시가 이제 바로 가게 이제 확인해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 나오고요. 다른 그런 이제 연합회나 협회 같은 경우도 금융 관련된 곳들은 이렇게 다루는 상품들을 취급하는 상품들을요 전체적으로 비교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살펴보시면서 상품들 어떤 것들이 금리를 어떻게 책정하고 또 그 상품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휴먼 계좌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고의 잠든 내 재산을 확인하자라고 해서 휴먼 계좌 통합 서비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용할 때 주의 상황은 뭐고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현대인들이 막 뭐 가입해달라고 해서 여기 가입하고 저기 가입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가입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저도 예전에는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은행 가서 보면은 개인 통장을 만들기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마 그 이제 차명 그 계좌 거래라든가 그런 위험 때문에 개인 통장을 이제 갖고 있다, 다른 은행이라도 갖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 보니까 통장 만들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통장 만들기가 비교적 쉽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조그만 돈을 남겨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제 나한테는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생각해도 뭐 그렇게 크지 현재 느낌이 크지 않은 돈이라고도 이게 모이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의외로 많은 돈을 맡겨놓고도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휴먼 계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휴먼 계좌에 대한 처리가 그렇게 통일돼서 잘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돈을 다시 대부분 이제 금융 소비자들에게 그 일반 개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은 그런 것들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국은행연합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휴먼 계좌 통합 서비스가 있어서 잠들어 있는 휴먼 예금이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분들의 보험금까지 조회하고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휴먼 계좌를 찾아가지 않으면 이 남은 돈 다 어떻게 되느냐, 은행이 갔느냐, 되게 궁금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서민금융 그다음에 뭐 미소금융재단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환급되지 않은 휴먼 예금은요. 국가에 귀속돼서 공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조회된 휴먼 예금을 찾아가는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 2년이 경과하면은 이것이 다 미소금융재단으로 가서 그런 이제 어려운 이제 열악한 계층을 돕는데 그것이 기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분은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회 이제 그 회장이신데요. 총재신데요. 자, 은행연합 회장이 DLF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은행연합회 이제 은행회관에 다들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세우고 또 뭐 기자회견도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성수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했지만, 김태형 은행연합회 회장도 은행 전체를 그 대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미안함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지금 DLS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파생 상품에 대한 것도 이제 은행연합회 가보시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숫자에 능통한 그런 분들이 만드는 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의 구조를 은행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판매하시는 입장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오는 문제점이 많은데요. 안 그래도 이 DLF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은행에서 바로 그 다음날 신문에 이제 기사를 보도한 것이 PB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품에 대한 정말 지식을 좀 더 많이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판매하는 상품을 은행 내부에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객의 어느 정도의 수익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양면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개인금융 쪽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기업금융도 예전에 키코 사태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상품 지식에 대한 밑바탕과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금리 시대 때문에 자산운용에 시중은행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예대 마진을 통해서 은행 수익을 이제 많이 창출을 했었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이제 이 저금리 기조로는 예대 마진을 계속해서 예전만큼 창출할 수가 없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아까 준사원은행, 그러니까 정사은행 보셨죠? 22개사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아주 치열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 경쟁을 하면서 이제는 순이자 이자 마진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이 자산운용 쪽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쪽 부서를 격상시키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인력들을 투입하거나 많은 비중을 두고 좀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부터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들이 그쪽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은행연합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셔서요,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 메일, 아워커리어 팩토리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